접근하겠다. 젠장. 턱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턱근은 생명끈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야, 많은 라이더분들이 오셨어요. 정말로 태풍 링링이 아주 거대한 놈이었구만. 우리 라이더들을 못 나오게 막았었으니까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미쳤나봐. 나 더워갖고. 그럼 이제 빠르게 복귀를 해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복귀하는데 빠른 속도로 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칼치기를 열심히 해서 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다 보면 빠른 겁니다. 미쳤나봐 나. 자,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한 가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초보자 라이더분들, 입문자 라이더분들이 바이크를 운행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초보자 라이더분들은 이제 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혹여나 들어오지 않을까,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차가 혹여나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초보자 라이더 분들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도로라고 판단되는 이 도로 위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배운 대로 행동을 하고 연습을 한 대로 출발을 하고 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대단한 이유는 학습을 통해서 모든 행동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80km 이상을 달릴 때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50, 200, 250을 달려도 크게 무섭다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러한 속도감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합니다. 속도는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나름이라는 거 한 가지 아시고 주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바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는 데 있어서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할 상황 혹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그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내 보이는 행동들이 바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 입문자 라이더분들이 습관을 아주 올바르게 들여놓으신다면은 언제나 안전한 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 초보자 입문자 라이더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할까? 어떤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이 모든 습관들은 제가 내린 주관적인 의견인 것 뿐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을 거의 공감은 하겠지만 공감을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하냐? 첫 번째, 시야입니다. 시야는 뭐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시야는 조금 다른 시야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멀리 내다보는 능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난 RPM도 신경 써야 되고 기어 업다운도 신경 써야 되고 스로틀, 브레이크, 앞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장한 나의 모습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시야를 늘릴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렇게 앞에 쫓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동차를 보고 가십니까? 바로 앞에 있는 스포티지아를 보고 주행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앞에 있던 소나타를 보고 주행하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바로 앞에 차를 보는 게 아니고 앞에 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앞에 차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고 저도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잡는다던가 차선 변경을 한다는 표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게 조금 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시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앞에 차를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시야를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차를 보고 있으면요, 양 옆에 약간 흐릿하지만 어떤 차들이 갑자기 끼어들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에 차를 보게 되면은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앞에 차를 아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기판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초보자 입문자 라이더분들은 4천에서 8천에서 기어 변속을 하면은 보다 연비도 좋아지고 엔진의 내구성도 올라갑니다 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제대로 이제 도로 파악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기어 변속 4천 8천에 맞춰서 기어 변속하려고 계기판을 열심히 보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력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인캠을 보시면요, 계기판 절대 안 봅니다. 심지어 트랙 타시는 분들도 계기판 절대 안 봅니다. 그럼 계기판이 왜 있는 거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신 건데, 계기판이 있는 이유는 바이크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 정보를 배경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행하는데 약간 깨림칙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이 있다, 그때 정보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선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출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기판을 보시면은 문제점이 바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높은 기어에서 저RPM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반대로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 체크등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냉각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냉각 표시가 들어왔다든가, 다양한 이유로 경고등을 보여줍니다. 그때 계기판을 보는 겁니다. 시야를 뺏기지 않게끔 열심히 우리 라이더들은 노력을 해야지만 보다 안전한 라이딩이 가능하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스로틀과 브레이크 조작입니다. 경력 있으신 라이더 분들은 우선은 몸으로 터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로틀과 브레이크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초보자나 입문자 라이더 분들은 스로틀과 브레이크 조작이 굉장히 급한 편입니다.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이크는 안전하지 않은 장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속도에 비례해서 작동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은 브레이크 압력을 100%라 치고 약 30% 정도만 사용해서 브레이킹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10km, 20km에 가까운 시내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100%의 브레이킹 능력을 갖고 있을 때 한 70% 정도만 사용해서 브레이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내 브레이크가 70%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런 걸 알아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브레이크와 스로틀을 굉장히 부드럽게 조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드럽게 조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바로 바이크의 트랙션을 제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트랙션이 만약에 틀어져도 내가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로틀과 브레이크를 아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가 아니고 부드럽게 조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전문 지식입니다. 우리들 흔히들 유튜브나 아니면은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흔히들 말하는 많은 단어들 있죠. 카운터 스티어링, 셀프 스티어링, 트레일 브레이킹. 사람은요, 학습하는 동물이에요. 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카운터 스티어링을 굳이 안 쳐도 자연스럽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고, 셀프 스티어링을 굳이 안 해도 바이크가 코너에서 제대로 뱅킹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트레일 브레이킹을 제대로 안 써도 그냥 브레이킹 후 진입을 해도 우리는 도로에서 더 빨라질 뿐이지 안전해지진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전문 용어들은 솔직히 트랙이나 아니면은 와인딩을 즐겨 타신 분들이 대부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 초보자나 입문자 라이더분들이 카운터 스티어링을 제대로 알 필요가 없듯이, 트레일 브레이킹을 제대로 알 필요가 없듯이, 이런 전문적인 스킬들은 차츰차츰 나아가서 궁금해질 때 알아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이것처럼 전문 용어가 주는 아주 큰 문제점은 많습니다. 바이크를 안전하게 탄다는 것은 바이크의 구동 원리를 알아두면은 보다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정된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스킬을 구사한다고 해갖고 바이크를 보다 안전하게 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빨라지기 위한 스킬에 현혹되었고 그 스킬을 공도에서 사용을 안 하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가장 큰 사고는 교차로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통사고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터사이클 라이더라면은 항상 교차로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뭐 기정된 사실이죠. 교차로가 나올 것 같은 구간을 주행을 하실 때는 한 번만 확인하고 그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 이상을 확인하고 또한 감속을 통해서 속도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진입을 하시고 그러고 그 교차로를 탈출해 나가시면은 보다 조금 더 안전한 전체적인 라이딩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습관은 총 4가지를 말씀해 드렸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시야를 넓게 가져라. 두 번째, 스로틀과 브레이크 조작을 부드럽게 해라. 세 번째, 전문 용어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네 번째, 교차로를 조심해라. 요 4가지의 습관을 갖고 계신다면은 안전하게 바이크를 운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도움이 안 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영상은 입문자 초보자 라이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뿅!